혹시 지금 여러분도 모든 것을 잘해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집에서는 좋은 배우자이자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하나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하고 싶었고, 가정도 지키고 싶었고, 경제적 자유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투자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값은 더 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하락을 이야기했고 사람들도 이제 집값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예금과 적금을 늘렸습니다. 언젠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남들보다 많이 저축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셋값은 제 월급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고 열심히 모은 돈은 전세금을 맞추는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희망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친척이 좋다고 하면 샀고, 회사 동료가 추천하면 샀고,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또 샀습니다. 주식도 사고, 펀드도 사고, 땅에도 투자했습니다.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오를 것 같다. 왜 오르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오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실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반토막이 났고 어떤 것은 아직도 계좌 한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70%.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닌가? 남들은 돈을 버는데 왜 나만 잃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잃은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왜 잃었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제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돈은 열심히 모으면 된다. 좋은 종목 하나만 찾으면 된다.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투자도 아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터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배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던 것은 투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모임에 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도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욕심을 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누구보다 빨리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사 업무가 끝나면 아이를 돌봐야 했고 아이가 잠들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눈은 감기는데 보고서는 한 줄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임장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에는 미안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뛰고 있구나. 그런데 3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 정작 1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만큼은 하나에 집중하자. 그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전만큼 열정을 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